에휴, 다육이 때려치고 알보를 키웠어야 됐어. 에휴. 두둥 22년 11월 23일. 한낮입니다. 웬 풀떼기. 다육 매장에서 웬 풀떼기. 제가 원래 전직이 다육이를 지금 09년부터 했지만 전에 원래 꽃일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직 감이 조금 덜 떨어졌어요. 아니, 감이 많이 떨어졌지. 가끔 이런 거 관엽 식물이 오면 제가 감이 좀 덜 떨어지려고 살려달라고 데리고 오시면 제가 관리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얘 알보, 몬스테라 알보 한창 막 엄청 핫했죠. 난리였지, 난리. 지금은 좀 수그러진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알보는 처음 키워봤고, 키웠다기보다는 제대로 오래 키운 적은 없었고, 어차피 내내 관엽식물이라고 하는 건 거기라 그렇게 개의치 않고 제가 이제 맡았는데, 문제는 이제 다육식물 하우스다 보니까 난방이 한 15도 이상은 밤온도 잡아줘야 되는데, 다육식물 하우스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회복을 보일까 좀 걱정도 했었는데, 다행히 아주 탱탱하게 잘 자랐습니다. 제가 엊그제 그 카페에 올렸었죠. 다육식물하고 거의 동일한 상황. 다육이 같은 경우는 여름에 생리장애로, 요 알보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 왔을 때 뿌리 상태가 일단 쩔어 있었고 녹아 있었고 엉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물과 양분이 제대로 이동을 못하니까 이렇게 타들어가듯이 끝에 잎끝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하는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요런 상태였어요. 요런 상태. 그렇다고 지금 약 한 달 정도 돼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분갈이를 하고 조금 큰 화분, 이게 이태리 토분이거든요. 조금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하고 한 달 정도 스티뮤 1회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물로만 이렇게 한 상태인데, 처음에 얘가 왔을 때 본잎 하나 둘 셋 넷 5장인가 4장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한 달 이후로 이렇게 잎이 탄력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없던 잎도 알보, 변이, 돌연변이 잎이 생겼습니다. 엔다가 쓰면 가격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다 하대요. 저도 아무튼 몬스테라 알보 이쪽 계열은 처음, 그냥 자세하게 오래 본 적은 처음이라, 얘네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줄기에서 이렇게 금줄이 나오면서 이렇게 생기네. 저는 이거는 오래 본 적이 없어서 그냥 관리적인 면에서만 좀 알고 있습니다. 난이도로 따지면 엄청나게 쉬워요. 근데 이게 대부분 죽이는 이유가 썩어서 죽어요. 과습으로 죽이는 거라 그것만 조금 해결하시면. 그런데 요즘 다 확장형, 이걸 재테크라든가 성장의 목적으로 그 방향으로 관려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확장형이 아파트다 그러면 거실 쪽에 밝은 쪽 있죠. 그런 쪽에 두시고, 물을 주실 때도 한 번은 제대로 흠뻑은 주시는 건데, 흠뻑이란 개념은 샤워기로 쭉 싸가지고 물이 줄줄줄줄 계속 흐를 정도 계속 뿜어줘도 돼요. 그렇게 한번 흠뻑 주시고, 그 다음 물 주는 타이밍이 화분이 좀 안에가 촉촉하게 될 때인데, 그 타이밍을 잘 모르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살짝 파서 손가락으로 딱 찍어 가지고 화분 상단에 요 정도, 한 10분의 1에서 2 요 정도가 이제 말랐을 때 주셔도 무난할 거예요. 그러면 썩어서 죽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이거 난이도가 거의 되게 쉬운 식물이에요. 다만 이 알보라칭하는 이 돌연변이 형태, 금이라고 하죠. 요 돌연변이 잎을 얼마만큼 관상가치 있게 관리가 하느냐, 그게 문제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실내에서 키워본 적이 없어서. 저도 예전에 일할 때 이 알보가 아니라 일반 몬스테라를 하우스 안에서 관리를 한 거지, 집에서는 키워본 적이 없어서 요 금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관리 면에서 잘 모르겠는데, 가끔씩 습도 유지 겸 스프레이만 칙칙칙 해주셔도 일반적으로 키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요 배합토도 일반 상토 베이스가 아니라, 저희는 상토를 사용 안 한다고 했죠. 비트모스를 베이스로 한 거고, 거기에 똑같이 다육식물 용토로 심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잖아, 왜 다육식물 용토로 심었나. 근데 이분이 가져오시는 거를 잘 보면 대부분 뿌리가 많이 상해서 와요.
그래서 좀 건조하게 세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다육식물을 재배하는 용토로 심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성장은 좀 둔화될 수는 있는데 부패가 덜 되겠죠. 그 다음에 상토가 아니라 피트모스 베이스라 변질이 덜 된다는 장점이 있고, 키우는 사람의 스킬에 따라서 제가 여기 그 피트모스 2번하고 저희 판매하는 거, 그 다음에 배합도 1번 2번에는 유용 미생물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를 잘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성과는 달라져요. 피트모스에서 키우면 이렇게 되는 거나 그게 아니라, 피트모스의 역할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유용 미생물의 역할이 더 커요. 걔네가 유기물을 분해를 하거든. 아무튼 이 카페에 제가 뭐 관리법이라고 좀 그렇고 정리를 좀 해놨는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 1번 2번 배합토가 이런 역할을 하니 관엽이나 뭐 다른 거 심어도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스타일이 익숙해진 분들은 뭐 코노도 심고 다육이도 심고 창근도 심고 관엽식물도 심고 다 심어요. 이렇게 똑같이.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지하부를 보고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하부에 뭘 섞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상부를 보고 관리하시라고. 아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잎의 활동을 보고 관리를 하시면 실패를 거의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그 지난 영상 보시면 아마 토끼 대가리가 한 거 있잖아요. 밤에 찍은 거, 캠식물의 증산작용에 대해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근데 C3, C4 일반 식물들은 반대로 지금 12시 전후 됐나? 1시 됐나? 지금이 제일 그래프가 정점에 찍죠. 6시에 해가 뜨기 전후에 광합성 증산작용이 제일 활발한 건 똑같은데, C3, C4 일반 식물들은 한낮에 계속 치고 올라가죠. 거기다가 6시 해가 질 때 천천히 떨어지니까, 일반적으로 관엽식물을 좀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뭐 베란다 확장형이나 그런 데는 뭐 크게 자원은 안 하는데,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퇴근하실 때 물을 주시는 것보다 휴일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해가 좋을 때 오전에 주시는 게 훨씬 더 잘 빨아먹어요. 그거는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하셔도 좋습니다. 얘가 지금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얘만 보여드려서 제가 전체를 한번 찍어 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 될지 몰랐어 사실은. 뭐 하우스도 축구해 가지고. 그래서 그 전체적인 비교샷은 없는데 한 3배는 잘한 것 같아요. 3배. 거의 한 달인데. 이거는 다음 주 정도에 온도가 뚝 떨어지니까 이번 주에 가져가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잡덕 핑크 장갑이었습니다. 잡덕. 에휴, 다육이 때려치고 알보를 키웠어야 됐어. 에휴.